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큰 소리로 해볼 텐데, 이제 선언문은 미리 이제 사전에 공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젊은 민주당으로 당원에겐 자부심을, 국민에겐 행복을. 안녕하십니까, 박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3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산업화도 이렇습니다. 민주화도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갈 나라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 박지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습니다. 서민들의 한숨을 위로하고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첫째, 청년의 도전이 넘치는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 젊은 민주당이 아니라 생각이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역량 있는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용태로 미래 정치를 만드는데 기여해달라고 정치 선배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막중한 지구적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절박한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청년을 쓰고 버려지는, 그렇게 잊혀지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야 합니다. 전국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통합해 청년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도를 지닌 청년민주당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청년민주당의 예산과 인력을 과감하게 지원해 우리 당을 지지하는 100만 청년들을 결집시키겠습니다. 둘째, 위선과 이별하고 더 엄격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당이 동료의 잘못과 범죄를 감싸주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정당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원은 윤리 징계뿐 아니라 형사 고발도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맞춰 민주당이 다시는 성폭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모두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소신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셋째,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더 믿음직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지키고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약속했습니다. 박지연이 지키겠습니다.
대선과 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공약 입법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민생경제위원회로 확대해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취업 준비자들이 직면한 생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민께 드린 정치개혁 약속도 실천하겠습니다. 적대적 양당 정치의 폐해를 없애야 합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위성정당 꼼수를 없애고 명실상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팬덤과 결별하고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릇된 팬심은 국민이 외면하고 당을 망치고 협치도 망치고 결국 지지하는 정치인도 망칩니다. 욕설, 문자 폭탄, 망언과 같은 행위는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상대당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은 즉시 출당 조치하겠습니다. 윤리심판원의 독립성과 기능을 더욱 확대해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강력 팬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1년에 1회 지역 당원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해 반영하겠습니다. 공직과 당직 선출에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국민 여론 비율을 예비 경선 50%, 본 경선 70%로 높이겠습니다. 민주당이 선명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먼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이 없는 나라, 누구나 여유와 자유를 찾는 세상,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복지국가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는 나라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거주자 유예 출입 금지가 아니라 여기 와서 쉬고 가도 좋습니다 라는 팻말을 내걸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한부모 가정, 홀몸 노인을 비롯해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 모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 이것이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민주연구원의 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과 당원들께서 조국 사태에 민주당이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신 걸 봤습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자는 합의는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제가 대선 캠프에 들어왔을 때 이재명 의원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 사건 때 있어서 그런 저의 발언을 막는 것을 보고 그때 했던 약속과 다르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때 의견이 좀 맞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예 갈라섰다기보단 앞으로도 언제나 이제 우리 당 안에 소중한 자산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네, 여전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나오면 우리 당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더운 장소에서 모시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